안녕하세요. 설 명절이 그제 지났습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서 한 해에 복을 두 번 기원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정에 한 번, 구정에 또 한 번 이렇게 복을 비는 나라가 우리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는 복이 가득한 그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2021년 신춘문예 시 당선작을 말하다 라고 하는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6번째 시간으로 세계일보의 가작으로 선해진 한준석 씨의 돌고래 기록이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고래 기록이 한준석. 미소는 돌고래로 기르기 좋습니다. 돌고래의 주파수를 라디오로 들어요. 나는 무심하게 시작되어집니다. 축축하게 연필심이 밤새 흐르습니다. 돌고래는 미소에 좋습니다. 나는 웅크리기 좋은 무게로 태어났어요. 돌고래의 고도는 새떼의 무게 같아요. 새들이 흩어지는 사이로 연필 소리가 들립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나가는 새를 잃어버렸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나무에 없는 새들을 세어보는 일은 10손가락으로 모자라고 2팔로는 충분한 일입니다. 돌고래를 기르기에는 남해에 사는 당신이 좋습니다. 눈 내리는 남해로 가는 버스 창밖. 길러본 적도 없는데 둥글게 헤엄치는 돌고래를 바라봅니다. 나는 당신의 웃음을 빌려 가벼워지고 싶습니다. 일기예보에 오늘 아침은 장기침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안정은 멀리 있습니까? 나는 이런 예감들을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눈 감으면 버스의 흔들림만 남겨집니다. 나는 돌고래가 아닙니다. 나는 버스에서 내릴 줄 압니다. 잘 가. 돌고래는 휘어지는 몸짓으로 수평선을 밀어내고 있어. 끝에서 끝이 부드럽게 멀어져야 좋은 미소. 나는 돌고래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돌고래는 미소로 기르기에 좋습니다. 슬픔을 조심합니다. 세계는 서로를 미끄럽게 기를 줄 알고 나는 입김에서 햇볕으로 조용하게 옮겨집니다. 나는 한 종류의 돌고래가 됩니다. 다소 긴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시가 바로 한준석 씨의 돌고래 기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동물원이나 그렇겠죠. 동물원인가요? 동물원에 가면 돌고래 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가끔 그 TV에서 보면 그 돌고래를 훈련시키기 위한 조련사인가요? 조련사들이 반복해서 돌고래들에게 수신호를 전달하고 소리를 전달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익히게 합니다. 조련사의 의도를 수신호를 통해서 익히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길들여진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나요? 돌고래는 돌고래로서의 삶에 한 패턴이 있고 형식이 있을 텐데 그 돌고래의 삶을 인간의 이 취향에 맞게 다스리고 길을 들이는 일종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동물원에 앉아서 그 돌고래 쇼를 보면서 환호를 합니다. 조련사의 손짓에 의해서 뛰어오르기도 하고 또는 물속으로 깊이 잠수하기도 하는 그 돌고래를 보면서 참 말을 잘 듣는군.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아주 조리 있게 받았을까. 머리가 참 좋군. 이라고 하는 일종의 감탄이겠습니다만은 그런 광경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광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마 돌고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슬퍼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나하나 시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는 돌고래로 기르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소는 돌고래로 기르기 좋다라고 합니다. 미소라고 하는 것은 돌고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길들여짐, 조련됨, 아니면 정량화됨, 뭐 어떤 틀을 갖게 됨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미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고래로 기르기 좋다 이렇게 길들여지기 쉽다. 그럼 이때 길들여진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소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인가요? 이런 것들은 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좀 이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훈련된 또는 정량화된 그 제스처나 형식이겠죠. 형태들이 돌고래의 주파수를 라디오로 듣습니다.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로 듣는다는 것은 간접 체험이겠죠. 그래서 화자는 무덤덤해집니다. 그게 감동도 없죠. 나는 무심하게 시작되어집니다. 무심하게 시작되는 것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무심하게 시작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시작된다, 시작한다가 아니고 되어진다. 타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또는 무엇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되어짐이라고 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축축하게 연필심이 밤새 흘렀다.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그 심정을 축축하게 연필심이 밤새 흘렀다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연필심이 밤새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연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그려내거나 적어내거나 하는 것이 연필이죠. 근데 그것이 흘렀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떻게 되나요? 길들여지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일종의 아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돌고래는 미소에 좋습니다. 이렇게 돌고래는 미소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돌고래는 잘 조련되는 대상이고 미소는 자기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상황에 맞게 그것을 길들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죠. 나는 웅크리기 좋은 무게로 태어났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자꾸만 저도 지금 가끔씩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를 웅크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깜짝 놀라서 자꾸 어깨를 이렇게 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심리적인 거겠죠. 웅크린다는 것은 뭔가 불안할 때 또는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강하게 묻어날 때 우리는 웅크립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한 행동이겠죠. 웅크리기 좋은 무게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여기는 웅크리기 좋은 무게로 태어났다. 그리고 태어남과 동시에 자기 의지와는 다름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아마 실존주의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부조리라고 얘기를 하죠. 부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펼쳐진 이 세계의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조리한 상황에서 나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가 있고 내가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돌고래의 고도는 셋대의 무게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대의 무게다. 우리는 보통 새가 어떻게 나는가라고 하는 그 역학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아마 새가 글쎄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새가 장거리인가요? 먼 철새 같은 경우가 먼 거리를 이동하지요.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뼈의 무게를 줄인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를 축적해서 그 장거리를 그 먼 이동 경로를 무사히 건너간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셋대의 무게는 아마 가벼움보다는 굉장히 무거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화자가 돌고래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 고도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아마 자유라고 하는 것과 주체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는 다른 세계일 겁니다. 이게 설정되고 있는 세계는 길들여진 세계죠. 그래서 그 길들여진 돌고래들의 무게 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좀 이 얘기를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무거운 셋대, 날지 못하는 셋대의 무게 같다라고 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들이 흩어지는 사이로 연필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새들을 이렇게 보면 군무를 하는 새가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저쪽 습지인가요? 우퍼늪인가요? 우퍼늪에 이렇게 보면 가끔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볼 때도 있는데 아주 수만 마리들이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그들의 생존 방식이고 그들의 전략이겠죠.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또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은 일종의 화자가 바라봤을 때 그것은 일종의 강제된 또는 부자연스러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들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적 특성, 군집이라고 하는 그 특성, 그런 것들이 없어진, 그런 것들이 없어진 자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것을 이제 돌고래와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돌고래가 길들여짐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는데요. 길들여지지 않는 또는 주체가 회복된 그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나의 언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곳에 돌고래의 삶이 있다 또는 새들의 삶이 있다. 아니면 우리 모두의 삶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나가는 새를 잃어버렸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나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새어나가다 빠져나가다 아니면 이탈하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군집과 일종의 그 정령화된 그 세계로부터 이탈하다 또는 빠져나가다 새어나가다가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새어나가는 새를 그렇다고 해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얘기일 것 같고요. 나무에 없는 새들을 세어보는 일은 10손가락으로 모자라고 2팔로는 충분한 일입니다. 나무에 없는 새들을 우린 상상을 하거나 그려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나무에 없는 새들을 그려보거나 상상하는 그 세계는 각자가 다르겠죠. 10손가락이 모자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한아름도 모자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럴 겁니다. 근데 화자에게는 10손가락으로 모자라고 2팔로는 충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긴 우리가 나뭇가지에 없는 새들이라고 했으니까 없는 새들을 세어보는 것 상상력이겠죠. 이런 것들은 상상력의 폭에 대해서 얘기할 테고 이때 이 상상력은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또는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는 그 새들의 모습일 겁니다. 돌고래를 기르기에는 남해 사는 당신이 좋습니다. 눈 내리는 남해로 가는 버스 창밖 길러본 적도 없는데 길러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 자신이 조련되고 길들여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하니까 길러본 적도 없죠. 돌고래를 기르거나 새를 조련하거나 이런 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는 길러진다는 것과 조련되어진다는 것조차도 화자는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둥글게 훔치는 돌고래를 바라봅니다. 나는 당신의 웃음을 빌려 가벼워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는 나는 당신의 웃음을 빌려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의 웃음은 뭘까? 미소겠죠. 미소. 당신이 길들이고 이리저리 조련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나마 좀 가벼워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나 봐요. 일기예보에 오늘 아침은 장기침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참 이게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깊이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제가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뭐 이렇게 보면 내일은 날씨가 어떨 거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기침도 조심하고 뭘 조심하라 참 걱정을 하는 것 같지만 너무 지나친 간섭
미지 않을까? 간섭이지 않을까? 내가 그 내일 날씨가 그러면 내가 주의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기침을 조심하라, 어쩌라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무의식 중에 나의 의지, 그 자유 의지인가요? 생각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를 재단합니까? 내일은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장기침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의미로 나의 생각들을 재단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화자는 좀 비판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안정은 멀리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 그냥 흘러갈 뿐이야. 그럼 나는 당신이 뭐 주의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안정은 멀리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안정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위험에 빠지는가? 이런 반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예감들을 이해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기침을 조심하라, 뭐 이런 그 주의사항들이겠죠. 그럼 그 얘기 속에는 나의 의식을 길들이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은 눈 감으면 버스의 흔들림은 남겨집니다. 자,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밀착되나요?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런 것이죠. 근데 눈을 감으면 오롯이 뭐만 전달되어 오나요? 가장 근본적인 그 대상들의 또는 행위들의 본형인가요? 원형, 이런 것들이 오죠.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긴 합니다만은, 눈을 감고 이렇게 가면 흔들림과 동시에 이 지금 바닥이 고르지 않군, 또는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군,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군, 아니면 비탈길을 기울어서 가고 있군, 뭐 이런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눈을 뜨고 보면 미리 예단을 하죠. 미리 예단을 합니다. 조만간에 비탈길을 갈 거니까. 그럼 나의 모든 그 의식과 신경은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 조만간에 비탈길을 내려가겠군이라고 하는 그것들로 하여금 무진장 긴장을 하고 대비를 하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화자에게는 굉장히 그 속박 뭐 이런 쪽으로도 생각되나 봐요. 그래서 나는 돌고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들여지지 않다. 나는 그런 길들여지는 것이 너무 싫다. 또한 나는 내 주체적으로 버스에서 내릴 줄도 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려지거나 태워지거나 하는 타의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버스에서 내릴 줄도 알고 돌고래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고 주체라고 하는 그 주체는 존재의 어떤 고귀함이겠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안다 내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잘 가. 돌고래는 휘어지는 몸짓으로 수평선을 밀어내고 있어. 끝에서 끝이 부드럽게 멀어져야 좋은 미소라고 얘기를 해요. 끝에서 끝. 멀어질수록 미소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끝에서 끝이 아니고 끝에서 끝이 가까워지는 미소가 있을 테고요. 끝에서 끝이 멀어지는, 부드럽게 멀어지는 미소가 있을 텐데, 아마 이 화자는 끝에서 끝이 맞닿거나 같이 닿아 있는 것은 굉장히 답답함,
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끝에서 끝이 부드럽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속박으로부터의 멈이고요. 또는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유로움. 이러한 미소들을 난 좋아한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비로소 나는 그러함으로 자유라고 하는 그 세계성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좀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돌고래는 미소로 기르기에 좋습니다. 이제 수미상관 형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왜냐하면 첫 행은 미소는 돌고래로 기르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는 돌고래는 미소로 기르기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픔을 조심합니다. 새에게는 서로를 미끄럽게 기를 줄 알고 나는 입김에서 햇빛으로 조용하게 옮겨집니다. 자, 돌고래는 미소로 기르기에 좋다. 미소는 돌고래로 기르기 좋다. 이 말입니다. 미소는 돌고래로 기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첫째 미소는 아마 길들이기 위한 일종의 떡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낚시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떡밥 뭐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돌고래로 기르기 위한 떡밥, 조련하기 위한 떡밥입니다. 가두리에 가두나요? 가두리에 가두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돌고래는 미소로 기르기에 좋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아마 그 전제가 끝에서 끝이 부드럽게 멀어져야 좋은 미소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기르기에는 참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좀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슬픔을 조심합니다. 새에게는 서로를 미끄럽게 기를 줄 알고 나는 입김에서 햇볕으로 조용히 옮겨집니다. 이렇게 비로소 어떻게 하나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런 것들을 획득하게 되었다. 나는 한 종류의 돌고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시는 읽는 이들마다 새로운 의미 또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그 의미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나는 한 종류의 돌고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전제하고 있는 돌고래와 비로소 자유를 획득하고 있는 그 돌고래로 되는 것, 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미소로 조련하기는 참 좋은 것이 돌고래야. 돌고래는 참 길이 잘 들어.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 길들여진다는 것은 나에게는 참 싫은 일이야. 누가 나의 에리어, 나의 삶에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것, 내가 지켜가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서 누가 간섭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난 참 싫어.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끝에서 끝이 부드럽게 물어져야 좋은 미소고 그런 미소로 커간 그런 미소로 키워진 또는 그런 미소로 내재화된 그런 돌고래는 참 좋은 돌고래야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돌고래는 바로 화자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은 것 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자기 의지입니다. 이건 타의에 의해서 조종되거나 조련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획득되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종류의 돌고래가 된다. 획득되어진 삶.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획득되어진 삶의 한 방식으로서의 그 생을 영위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나는 참 좋다라고 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고래 기력이라고 하는 모호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는 굉장히 그 메시지가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각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돌고래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돌고래는 태평양이나 저 대서양이나 저 넓은 그 대양을 헤엄치고 자유롭게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화 시킵니다. 인간의 취향에 맞게 길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길들여지는 삶이 싫어 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점검 같은, 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삶의 한 패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세계일보에서 가작으로 선한 돌고래 기력이라고 하는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준섭이라는 분의 돌고래 기러기를 같이 좀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